다리가 좀 붓고 특히 정강이 쪽에 푸른 핏줄이 툭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방송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방치하면 걷는 것도 힘들다는 하지정맥류. 먼저 이 하지정맥류로 고생한 스타들 랭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불가리아의 맛을 선보이는 셰프 미카엘. 요리도 잘해, 생긴 것도 잘생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미카엘 셰프가 하지정맥류로 고생을 했다는군요. 작업상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 다리가 많이 아팠다는 미카엘 씨.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미카엘 셰프를 위해 아내가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래도 아내분이 마사지도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관리 잘하셔서 앞으로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영화, 연극 무대까지 폭넓게 활약하는 배우 신소율 씨.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군으로 입사하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유난히 힘들어하던 신소율 씨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알고 보니 당시 하지정맥류 수술로 뛰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다고 하는군요. 꼭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라 출연을 결심했지만 결국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소율 씨.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흉부외과 전문의 홍대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그럼 뭐예요? 정맥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그걸로 인해 생기는 증상과 현상들이 하지정맥류라는 질환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눈으로 볼 때 이제 핏줄이 올라오는 것 이외에 그렇다면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리 바깥에 피부 바깥쪽으로 네. 혈관이 파랗게 부풀어 오르거나 예. 아니면 꼬불꼬불해지거나 네. 튀어나오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예. 쥐가 난다든지 아. 다리가 금세 피로해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저린다든지 붓거나 팽만감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정맥, 동맥 이런 이제 이름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맥은 우리 몸의 심장에서 펌프질을 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한 피가 네. 공급되는 길입니다. 깨끗한 전신으로. 깨끗한 예, 그렇죠. 핀 거죠. 깨끗하고 예. 공급되는 길이고 예. 그거를 다 쓰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남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피에 실어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맥에서 피가 이제 역류한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피가 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심장은 위에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다리 쪽에 있는 정맥혈관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자꾸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게 정맥혈관이고요. 여기가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판막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때는 빨간색 볼펜을 우리 피라고 봤을 때 네. 다리의 근육이 펌프 작용을 해주면 네. 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심장을. 아, 밑에서 펌프를 네, 그렇죠. 하면. 발이나 종아리의 근육들이 펌프 작용을 해주고요.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판막이 잘 잡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 판막이 어떤 이유든지 고장이 나게 되면 이렇게 올려놓은 피가 아래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는 이 현상을 역류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혈관 외에도 네.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네. 역류하는 현상을 찾아내서 네. 이 병의 원인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맥에 있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병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맥은 어떻게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가요? 원래 이제 판막은 그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거나 네. 닫아주는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서 같이 네. 빨아들이면 좋겠지만 네. 그런 역할은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예, 예. 그래서 발의 움직임 그리고 종아리나 허벅지에 있는 근육에서 펌프 작용을 해서 위로 올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다리에 생겨서 하지정맥류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는데 그렇다면 신체 다른 부위에도 정맥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성분들 중에는 혈관이 못생겼다고 해서 손등에 혈관을 지워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여기 이게 예, 유난히 손-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 그런 걸 이제 손등 정맥류라고 합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것 때문에 네.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하지정맥류가 이제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외에도 더 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들도 하지정맥류로 고통을 이제 받으셨다고 하는데 랭킹 3위와 2위 만나보겠습니다.
80년대 포크음악을 선보이던 수아진의 멤버 안상수 씨. 수아진은 거리 공연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하며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요. 거리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 있는 시간이 많아 하지정맥류를 갖게 됐다는 안상수 씨. 다리가 아팠지만 노래를 멈출 수 없었다는 안상수 씨 덕분에 많은 어린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요.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는 안상수 씨. 건강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리듬 체조의 포문을 연 전 리듬 체조 선수 신수지. 아시아 선수 최초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 탓일까요? 심한 하지정맥류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제는 볼링 선수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수지 씨. 건강관리 잘 하셔서 스트라이크 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상수 씨는 계속 서 있는 것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신수지 선수는 발끝으로서는 안무 때문에 이 하지정맥류가 발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자세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네. 장시간 서 있거나 네.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어떻게 물구나무를 서야 되나요? 어,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 네. 아니 사람이 다 서 있거나 뭐 앉아 있지 거꾸로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환경상 네.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펌프 작용을 해주지 않는 환경에 네. 오래 장시간 처해 있다 보면 결국엔 정맥에 고장이 나서 네. 이제 하지정맥류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지금 뭐 하체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왜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발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네. 제가 이런 경우에도 발은 계속 움직이면 이게 도움 됩니까? 저희 이제 진료하는 의사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라고 예. 하는데 예. 저희는 다리를 떨어야 정맥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그게 농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근거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자 그리고요 또 저는 여성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또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성별이나 나이와 하지정맥류가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원인은 음. 그 남성에 비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어. 이 혈관이 반응을 하면서 하지정맥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네, 유병률이 하지정맥류가 많습니다. 더 높습니다. 많이 생기는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밤에 활동을 다 마친 후에 아프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알 것 같긴 하네요. 움직이면은 이게 피가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활동하는 더 정체가 동안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선무당의 느낌이 있어요. 네, 어때요? 선무당이 뭘 잡는다 그러죠. 제가 잘 잡았나요? 네,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발의 움직임이나 예. 종아리를 움직이는 활동하는 시간에는 어찌됐든 심장을 향해서 올라가는 혈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체가 되더라도 이제 증상으로 쉽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그게 쉬어야 되는 밤 시간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예. 자, 방심하다가는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이 심한 질환. 이분은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데요. 랭킹 1위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2014년 소치 올림픽 금메달, 2018년 평창 올림픽 은메달.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자랑 이상화 선수. 하지정맥류로 인해 다리가 저려 움직일 수 없었다는 이상화 선수는 스케이트를 타는 리듬이 깨질까 봐 두렵다며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는데요. 결국 평창 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수술을 했다는군요. 수술 후 재활 기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상화 선수. 아시죠? 평창에서 보여준 감동의 레이스, 금빛 찬란하게 빛났다는 것을 당신은 영원한 빙상 여제입니다. 이상화 선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지정맥류가 진단이 되고 나면 치료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혈관 경화 주사라는 주사 치료, 증상을 조절하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정맥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약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등의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리 혈관 있는 부위에 절개를 해서 혈관을 확보한 다음에 혈관을 제거하는 고전적인 수술법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치료보다는 주사와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네. 혈관 안에서 혈관을 폐쇄하는 수술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실제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들이 뭐 레이저 또는 고주파 같은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태워서 막는 방식이 있고요. 열을 이용하지 않고 혈관 안에서 재료를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의 수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작은 가지 혈관들, 작은 혈관들은 혈관 경화 주사요법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네. 혈관 경화 주사요법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부풀어 있는 혈관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국소 마취 후에 그 부분만 절개하는 절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혈관을 제거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관 수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장난 정맥 혈관은 네. 과거에는 떼어내는 게 제거하는 게 치료였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번 고장난 그렇죠. 정맥은 판막이 한번 고장 나면 쉽게 재건되지가 않는군요. 쉽게 퇴화해서 회복되지는 않는 걸로. 아, 그럼 되어 그건 없애버리고 네. 원래 건강한 다른 혈관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인 거예요? 네, 그게 치료의 원리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제거한다 그런 말씀하시길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제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환자분들 중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네. 중에는 혈관을 이렇게 막거나 떼도 되냐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저도 분들이 이제 그 많은데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혈관 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거꾸로 내려오는 역류에서 고장난 혈관은 네. 오히려 다리 정맥 혈관의 순환을 오.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역류하는 것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예, 예. 전반적으로 다리의 혈액 순환이 더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자, 혹시 수술 후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나요? 어떻나요? 과거에 시행하던 고전적인 제거술은 네. 상처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 네. 때문에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대신에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혈관 내 수술이나 네네. 아니면 혈관 경화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바로 걸어서 집에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뭐 자기 다리를 이렇게 뒤쪽을 돌려가지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남이 보기에는 쉬워도. 네. 네.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자가진단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하지정맥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다리나 발가락에 쥐가 난다든지 네. 아니면 저녁이 되면 다리가 많이 붓거나 네네네. 봤을 때 혈관이 막 좀 부풀어 오르거나 꼬불꼬불해지는 게 보이거나 음. 또는 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종아리나 허벅지에 통증을 많이 느낀다. 또는 양반다리를 했을 때 쉽게 금방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많이 저리기 시작한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하지정맥류는 이제 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아까 보니까 뭐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근력 강화를 좀 하고 이러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규칙적으로 네. 운동을 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네. 적절하게 체중 관리하시는 음. 바른 생활을 하시면 하지정맥류가 예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정맥혈관은 돌아오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망가지는 거를 늦출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 네네. 체중 관리를 잘 못해서 비만이 네. 되게 되면 보갑이 올라가서 네. 정맥혈관의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네. 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1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까치발을 해서 쓴다든지 아.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해준다든지 해서 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신다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저 원장님께서 자백을 하셔가지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아 예. 늘 환자분들을 보면서 갑자기. 고해성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도 조금 쪘지만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쪄 보이시지 않아가지고 혹시 우리가 이제 혈액 순환에 네. 족용이나 반신욕이 도움이 되잖아요. 혹시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경우는 한 20분에서 30분 이상 장시간을 하게 되시면 네. 오히려 그 따뜻한 환경이 정맥혈관을 확장을 시키면서 아. 판막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길게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혈액 순환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혈관이 너무 이완되는데 안 네, 좋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튼튼한 몸 잘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벌써 증상이 시작됐다 하시는 분들은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